시음 김지혜입니다. 초사병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을 안 듣고, 말대꾸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또래랑 막 어울리면서, 게임도 막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갈등이 많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한 5학년 때 이걸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요. 보통 그 시작을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해서 초4병이라고 하죠. 제가 이 초4병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4학년 되면 갑자기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이해를 좀 하자고 해요. 어떤 많은 변화가 있느냐면 첫 번째로 학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렇게 4학년 교과서 한번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참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방대해요. 학업이 넓고 깊어요. 실제로 저학년 때는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물이 크거든요. 근데 한 4학년 때부터 요만큼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그거보다 낮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래들이 되게 많이 변화해요. 어떤 친구는 발육이 너무 좋아서, 발육이 빨라서 초경도 좀 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세져요. 말도 너무 세고 욕도 좀 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조금 여린 친구들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좀 쟤네들 너무 무서워졌어, 이런 평가를 받는 친구들이 한두 무리가 또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자아가 좀 크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해야 되지? 이런 저항의 마음이, 반항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아이들이에요. 학업이 힘들고, 또래가 많은 변화가 있고, 내 안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저항하고 싶어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합니까? 센터에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그럴 때 제가 일단 안 해야 될 거 먼저 얘기합니다. 안 해야 될 거 첫 번째, 싸움이에요. 특히 감정 싸움. 어떤 분이 아이가 이제 핸드폰을 좀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직 1시간 안 됐거든요? 이러면서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맞다. 우리 집은 1시간 정도 핸드폰을 하는 거였고 아직 1시간이 안 됐지. 근데 저 말투 뭐지? 그러면서 너 엄마한테 말투가 그게 뭐니? 이렇게 싸움이 된 거예요. 제가 일단은 감정 싸움은 낮추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방적인 지시나 강조나 강요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해요. 초등학교 4학년 어떤 친구가 이렇게 틴트를 발랐나 봐요.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제일 예쁜 거야. 아이는 아닌데 바르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피부에 안 좋아, 아무것도 하지 마, 지시하셨어요. 아이가 왜 안 좋지? 난 하는 게 더 예쁜데. 그러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계속 꾸짖게 돼요. 제가 일방적인 강요나 강조는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지시해서 들을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자아가 컸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안 해야 될 게 비교, 비난, 비판이에요. 초등학생이 그렇게 바른다고 예쁜 줄 아니? 어떤 집에는 하나도 안 바른다는데 너는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걔 봐라. 그러면서 또 비교를 하세요. 예민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멘트에. 일단 이 세 가지를 거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으실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어린이 인생 2막이라 그래요. 뭔가 저학년 때와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 2막에 따른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셋업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너와 나의 관계, 너무 친밀하고 막 애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네 하고 말 듣던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다가 관계를 만드시려고 하면 뭔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인 줄 아나?
내가 그렇게 시키면 다 하는 때가 아닌데 이제는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제가 4학년부터는 다시 한번 관계를 셋업해야 된다 그래요. 그 셋업의 첫 번째 규칙은 신뢰관계예요. 우리가 되게 막 너무 친밀해가 아니라 서로 믿고 믿는 관계죠. 좀 전에 예를 들었던 틴트 얘기를 할게요. 틴트를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안 바르는 게 좋을까요?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 다르죠. 근데 제가 그걸로 갈등을 많이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엄마는 가장 안전한 제품으로 만들어진 틴트를 선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언제만 발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성분이 아이들의 피부에 안 좋거든. 그러면서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지시 말고, 강요 말고. 나를 존중해 주고 있어. 이런 게 느껴지는 신뢰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투도 중요하고요. 아이를 대하는 방법도 약간 바꾸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로 대우를 해주시면서 나의 삶을 좀 교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나도 요즘 책을 한 3권 정도 읽으려고 하는데 이 책 읽으려고 하는데 좀 두꺼워서 걱정이야. 그러면서 아이하고 나의 어떠함과 너의 어떠한 삶을 같이 교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엄마는 뭘 하고 계시는데 저렇게 나한테 시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같이, 제가 인격 대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같이 나누셔야 돼요. 한 10월 달에 자격증 시험 하나 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시험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 잘 안 들어가고 걱정이야 그러시면서 내 삶도 좀 나누셔야 돼요. 그렇게 신뢰로운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삶을 교류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 자격증 공부는 잘 되세요? 책 읽는 거는 잘 되세요? 그러면서 나의 안부를 또 물어요, 아이가. 내가 요즘 공부를 하는데 예전보단 조금 나아졌어. 너가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꼭 이것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학업이라든지 뭐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제가 너와 나의 접점에서 안전한 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범주로 같이 셋업해야 돼요. 가끔 어떤 아이들이 학원 다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그럼 다니지 마. 문제집 풀지 마. 이렇게 홧김에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뭐 다음 날이 되니까 오늘 학원 안 가니? 문제집 좀 밀렸네? 어제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다 그만두라 그러셨잖아요. 바로 번복될 것 같은 홧김에 하는 룰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룰을 정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면 잠깐 쉬도록 하자. 방학을 하도록 하자. 어떠니 요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집은 하루 얼만큼이 좋겠니? 그러면서 셋업하는 기간에는 낮게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요. 왜냐면 실패율이 없어야 하니까. 셋업 기간에 실패율 하면은 진짜 셋업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2달 정도 시간을 갖고 아이하고 어린이 인생 2막을 사는 아이와 안전한 관계의 삶의 패턴으로 바꾸는 연습 기간을 좀 가집시다라고 합니다. 요때 초4병 막 올 때 유연하게 잘 넘기시면 중고등학교 때 조금 편하십니다. 그때는 정말 사춘기도 되게 짙고 지금의 저항, 지금의 반항은 정말 귀여운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 심해지거든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신뢰로운 관계, 너와 나의 삶을 교류하면서 인격적인 말투로 안전한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잘 의연하게 준비하시고 만드시면서 넘겨보신 분들은 그 이후에 오는 그 어떠한 상황도 넘기실 수 있어요. 제가
초사병 오거라 내가 잘 넘겨주마 하시면서 잘 사춘기로의 진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